이제 곧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공동대표이신 조승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럼 공동대표의원이신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좀 늦어지는 의원님들은 오시는 대로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럼에 함께해 주신 단체 회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게임학회 김성동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게임문화재단 조수연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초청 특강을 맡아주신 경희대 김상균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립총회를 기념해서 공동대표 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월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 또 이게 상고를 겪었다 그럴까 좀 국회 22대 국회 개헌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몇 달 만에 우리 국회 게임 정책 포럼을 창립 총회 겸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뭐 21대 국회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조성래 의원님께서 우리 게임 포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21대 때도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부산 지스타를 같이 방문한다든지 다채로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뭐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은 뭐 우리 여야 같이 이렇게 공동 대표를 맡아서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우리 게임 정책 포럼의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또 민주당도 조승래 우리 공동 대표뿐만 아니라 10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같이 가입을 해주셨고 특히 또 이준석 또 기억신당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무려 뭐 30명 가까이 한 25분 정도 이렇게 게임 포럼에 같이 임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뭐 국회 의원 수의 거의 뭐 10% 이상의 그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또 사선의 박덕흠 의원님 또 조지현 의원 오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미 인사하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특히 이제 많은 다선 의원들 김기현 오선의 김기현 의원 또 윤재욱 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역구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좀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그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창규 총회 겸 또 우리 게임 프로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또 우리 전문가를 또 모시고 또 좋은 또 특강의 자리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 컨텐츠 이렇게 합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매출 면에서 규모가 크고 또 알짜 또 수익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게임 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모바일 게임 또 PC 게임이 너무 또 편중돼 있고 또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항균형 아이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내년이면 또 당장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질병 코드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현안 문제들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과 또 특히 오늘 게임과 관련된 많은 협회 단체에서 단체장님 다 참석해 주시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그런 논의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런 해결 또 조정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은 정말 우리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대안들도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포럼이 정말 진정성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또 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그런 포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또 적극적인 관심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포럼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조성래 우리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좀 성심껏 이 포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미처 소개 못 드린 의원님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조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위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어서 공동대표이신 조승래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사실 이제 게임 포럼을 국회에 만든 게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교섭 단체가 처음에 3개였었거든요. 그래서 각 교섭 단체별로 해서 대표를 한 분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이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4명이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했습니다. 그때가 저하고 이종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이동섭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에는 김세현 의원님 그렇게 이제 4명의 공동대표로 시작을 해서 벌써 지금 게임 포럼이 만들어져 운영된 지가 벌써 7년 이제 만으로 이제 7년 이제 8년째 되는 겁니다. 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포럼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 게임 포럼을 만들게 된 배경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범위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셧다운 규제 같은 것들도 있었고 각종 규제들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 혹은 창작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대접은 바닥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규제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자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움직임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추진했던 것이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예술 지난 21대 국회에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도록 그 문화예술 기본법에 반영되면서 게임이 이제 문화예술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이러저러한 여건 속에서 게임 산업이 상당히 큰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들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또 게임도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어서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 22대 국회 게임 포럼한테 주어진 또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역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여당 국회의원님께서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벌써 36분의 의원이 모였고 저도 조금 더 분발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더 영입을 해서 한 50명을 조만간에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게임정책학회, 게임학회, 또 이영자협회, 뭐 e스포츠협회, 재단 이 다양한 또 7개 단체에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좋고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게임 이용자 협회에서 사실은 결합을 한 것은 21대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소위 게임 이용자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새롭게 또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예, 탁월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게임 포럼 이제 오늘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게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들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단체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리에서 마이크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강신철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많은 의원님들, 조승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을 포함한 이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한국 문화 산업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대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 소통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참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아기 같은 산업 초창기를 보내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깨우쳐가면서 이제 좀 청년기 정도의 시점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사회와 올바르게 제대로 소통하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산업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또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갖고 세계 속의 K게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그 성과를 여러분들께 꼭 보답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모쪼록 앞으로도 저희 게임 산업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황성희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렇게 중소게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산업 자체가 조금 위축되어 있고 또 특히 중소게임사들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콘솔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발표해 주셔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조승래 의원님하고 여러 활동들을 아주 초기부터 같이 활동해 왔는데 오늘이 결실의 날의 출발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제2의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또 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게임 산업 같이 소통하고 산업으로 또 글로벌하게 더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용 회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 이재용입니다. 우리 정책학회, 정책포럼, 예, 저희 학회가 열심히 이렇게 중간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이제 네덜란드 학자의 그러한 정의라고 할까요?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입니다. 이 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게임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우리들의 인력 창출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산업입니다. 또 이 4차 산업의 융합 학문, 융합 산업으로서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좀 게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김수수 의원님과 조승래 의원님이 함께 하면서 또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게임을 연구하고 게임을 또 가지고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학생들 지금 이제 뒤에 저희 대학원 학생들 또 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산업인 만큼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철우 회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여기 우리 서태관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국회가 정부 그리고 게임을관리위원회 게임사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이 대립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집단 분쟁 조정 사례도 그렇고 또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문제 혹은 게임 문화 인식 개선 문제 등 게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 주체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대변되어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협회가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애를 쓸 테니 그저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다면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동 부회장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게임학회 교수들이 한 500여 명 구성되어 있고 대학원생들 구성되어 있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저도 대학에 있고요. 그런 워킹그룹입니다. 거기서 게임 관련해서 연구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개인 일정이 있어서 제가 국제 컨퍼런스 담당하는 제가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아무튼 한국 게임 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점에 이렇게 게임 정책 포럼이 이렇게 창립 총회를 갖게 되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이게 정말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데 이제 게임 산업 전체가 많이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포럼이 아무쪼록 한국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철학 사무총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때 저희는 사실 국가대표 파견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승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저희가 국가대표 파견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현지 가서도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고 저희가 4개 종목의 국가대표를 파견해서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서 금둘 운 하나 동 하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메달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부응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뿌듯했었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대한민국 게임 정책 포럼 대표 포럼에 e스포츠가 같이 또 회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나고야 아시안 게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카르타 때나 항저우 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가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국가대표라든지 많은 선수들의 권익에 저희 e스포츠 협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이제 e스포츠도 학교 스포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나고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수현 사무국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조수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15년 전에 산업을 문화로 꽃피우는 게임 체인저를 비전으로 해서 설립된 이래 게임 가몰입 대응 업무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 진흥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께서 이 우리 게임 포럼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걸 좀 완화해보고자 7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의 그 창립 기회가 사실 있었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전국의 8개 권역의 게임 가몰입 힐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성인의 게임 가몰입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에 게임 활용 코딩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건전한 게임 문화 진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게임 정책 포럼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데 게임 문화 진흥을 통한 게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포럼 발족에 애써주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이에 와주신 의원님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당대표셨던 김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 와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대표로 김기현 의원님께 축사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게임 그러면 저는 이게 전자록실 가가지고 이거가 테트리스인가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대체로 보면 이제 게임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여러 학회 또 협회 말씀 주시는데 부정적 인식이 많다. 그걸 좀 바꿔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게임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논다 흔히 이렇게 학생들에게 우리 인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중요한 그런 단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넥슨, 뭐 NC 소프트, 뭐 또 저기 카카오 게임즈 또 그 뭐 펄 얼비스인가요? 뭐 많더라고요. 넷마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뭐 판호를 발급하니 많이 그러다 조금 열이 많이 또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게임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찌 보면 인생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게임을 굳이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다. 그 게임을 어떻게 건전하게 삶의 행복 요소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해야 될 정책 당국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김성수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이 앞장서시면 저도 회원입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서태관 위원장님의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권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발전과 건전한 게임 문화 융성을 위해 수립된 제22대 국회 정책 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동대표이신 김승수 의원님과 또 조승래 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게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계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게임 산업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를 앞장서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역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임의 행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게임 산업의 도약 저는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각 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또 지원이면 저희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5년 동안의 게임 산업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 성장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각 협단체와 계신 우리 게임 기업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용자 협회에서도 이철호 회장님 오셨는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만들어 주시는 많은 정책과 법들을 저희가 잘 이행하면서 우리 이런 게임 산업 생태계의 새 주체 정부와 또 이용자와 게임 기업들이 함께 건전한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 이런 게임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게임 정책 포럼 창립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여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특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 사러 가면 게임 사러 화이팅! 이성수 화이팅! 정원대 화이팅! 김기현 뭐 당구에 무서운 거야? 이번 22년 네. 네,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교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특강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있는 김상균이고요. 저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더니 30년 전에 게임업계에 첫 발을 들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삼성전자, LG전자 가고 공부 못했던 애들이 SK텔레콤 막 만들어지던 때니까 들어갈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나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제가 게임 회사를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회사를 시작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게 당시 게임 만드는 거 돈을 대줬던 회사가 뭐 주류 회사였어요. 술 만들던 회사가 회장님이 서울대 조창강에 갔다 오다가 야, 미래가 게임이라더라 하면서 조카한테 미션을 준 겁니다. 친구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좀 모여보라고. 근데 똑똑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게임 다루는 애들이. 똑똑하지 않은 제가 거기 꼈습니다. 게임 개발 시작했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한 1년 개발했던 것 같아요. 1년 개발해가지고 그 당시엔 전화로 접속하는 KT, 데이콤 이런 데 서비스를 납품하고 분당 10원씩 받아가면서 가족용 전화선에 붙어갖고 살았는데 서비스는 잘 됐어요. 사용자도 많고 잘 됐는데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그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시작을 했죠. 회사에서는 야 너희한테 사준 서버비 뭐 5천만 원 이거 인건비 이렇게 높게 잡아줬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아무런 계산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1년 만에 게임 서비스를 접고 돈 버는 거에 약간 뭔가 애착 집착이 생겨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보안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하던 기술이 다 보안 기술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사용자 관리하고 트래픽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보안 제품을 개발해서 그걸로는 회사가 좀 잘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연 이걸 왜 개발했을까? 좋아하는 건 게임인데. 그래서 고민 끝에 대학원도 가고 학교에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부탁받으면서 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1년에 외부에서 기업체 경영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자문 회의가 한 200건이 넘는데 이 자리가 가장 고민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내가 올까 말까. 왜냐하면 제가 게임에 대해서 뭐 인력 양성하거나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아닌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게임 정책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인력 양성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일단 저희 대학에도 게임학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앞서 이제 강 회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에 매년 50% 이상이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를 보게 되면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예술대학 학생들 입시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가 막 학생들 무용복 입고 학교 와가지고 학교 밖부터 막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음악, 방송 이런 학과들은 주요 대학에 다 있죠. 그런데 게임 학과가 독립적으로 있는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게임이란 건 종합예술이니까 국문학, 예술, 컴퓨터공학, 경영학 다 합쳐져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게임 학과가 왜 있냐.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학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게임 학과가 없는 걸 대학에 18년째 있으면서 느낀 제 솔직한 의견은 게임을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슬프지만 해봤습니다. 쉬는 시간이 나면 뭐하고 노시죠? 이 중에서 어떤 놀이 하세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골프건, 테니스건, 낚시건 간에 뭔가 하면서 노실 거예요. 낚시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낚시. 저는 근데 이 게임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류는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난 노는 게 없다. 제가 3개만 써놨지만 이 뒤에 내가 노는 거 저기 붙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시면 심각한 거예요. 아프신 분이에요. 예. 인간이 아프다라는 거는 암이 생긴 것도 아픈 거지만 쉬는 시간이 있는데 놀거리가 전혀 없어. 이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직장 내에서 번아웃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앞길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게임이란 무엇일까? 좀 현대적 놀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법에서는 게임을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게 오락실이건 온라인이건 또는 모바일이건 간에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걸 게임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왜냐? 게임의 형태가 이제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은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전에 이제 강의 자료가 출력되어 있는데 사실 큰 글씨 몇 개랑 그림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여기서 산만하시니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게임을 왜 할까? 게임하는 이유부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면 앞으로 게임 산업의 향방을 점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이 학자는 스티븐 라이스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지금도 이제 90이 넘어가면 평균 수명상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큰 병을 앓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입원할 때만 해도 자기가 이제 밖으로 못 나오겠다. 여기서 이제 장례식장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완쾌가 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심리학자나 저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늘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자리가 전 사실 MBTI 이상 대문자 I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는 이렇게 모서리 자리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늘 구석에 가서 앉아 있거든요, 저는. 네, 발제자라고 맨 앞자리 주셔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들어오신 위원님들 다 관찰했어요. 저분은 악수를 어떻게 하시고 명함 어떻게 주시는지 재밌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관찰을 열심히 했대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관찰했던 대상은 당연히 의료진이죠. 수많은 의사. 좀 더 관찰에 집중했던 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보다 뭔가 대우가 더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저들은 왜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나를 고쳐놨을까? 이 사람이 퇴원 후에 이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해서 무려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단히 연구를 돌입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목록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 인간의 원동력, 욕망 16가지 뽑아낸 거예요. 오늘 자리가 자리만큼 많은 의원분들이 자리를 이석하셨지만 의원분들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이제 갖고 있는 또 욕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업체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조중에 몇 개 욕망으로 좀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게임하다가 왜 욕망 얘기를 드렸냐 하면 게임 우리가 즐기죠. 어떤 분들은 MMORPG 내에서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지만 MMORPG 세계관 내에서 자기가 성주가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물리적인 세계, 사회적인 세계에서 이 16가지 욕망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갈등을 이겨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사실 게임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16가지 중에 무언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밌다,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재 우리의 게임, 여기서 우리의 게임, 우리나라의 게임 또는 오늘 게임업계 관계자분들이 오셨으면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은 과연 현대인이 품고 있는 욕망 중에 무엇에 다 있을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게임은 너무 몇 개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게임은. 그 중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재미를 본 욕망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욕망은 사실 어느 게 더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욕망은 다변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욕망을 골고루 뭔가 타깃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내부 고객도 그렇지만 욕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고객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인간의 욕망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즉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는 글을 긁어와 봤어요. 많이 보이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단어를 다 이해하실 거고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죠? 우리 게임 얼마나 좋은 건데 저런 말로 게임을 부를까?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죠. 특히 이제 익명 커뮤니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에브리타임이랑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경희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수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희 딸아이한테 가끔씩 한 피자 사주고 아이들이 빌려갖고 잠깐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 뒤져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학교 수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원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만나고 있는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하거든요, 분명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 놀이가 게임이고 게임이 본인 용돈 중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부분 이제 그런데 댓글이 이렇게 붙어요. 야, 그런 애 현재하고 페인되고 있다. 걔랑 사귀면 안 된다. 게임을 즐긴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부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중독이냐 아니냐를 또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이것을 몰입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걸 남한테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알코올 중독자들의 대부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도박도 그렇지만 자기가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주변인들한테 숨기거든요.
오늘 술 한잔 했잖아. 그럼 안 먹었다고 그래. 술 냄새 풀풀 나는데. 근데 게이머들 사실은 슬프게도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어요. 너 오늘 게임 3시간 했잖아. 그럼 1시간 했다 그러고 오늘 안 했다 그러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미팅 나가거나 소개팅하면 젊은 친구들도 게임한다는 취미를 숨기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좌우 중에 어디에 가 있을까? 발전 중일까? 하향 중일까? 저는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게임 개발로 사회생활 첫 발 들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안업계를 전향하고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했어요. 게임 산업이 갑자기 막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옆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던 분들이 회사를 상장시키고 오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너무 자본주의에 쉽게 굴복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최근을 보게 되면 다시 그 곡선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듭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체적인 언급이 중국 게임 50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콘솔 게임. 저도 이제 콘솔을 집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안 깔았어요. 그걸 까는 순간 여러 가지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안 깔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랬죠.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특히 콘솔도 그렇고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중국의 게임이 전 세계 시장에 좋은 반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만 해서 중국 게임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거든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근데 50이 보여준 성과를 보게 되면 이미 판매량이 2천만 장 넘어섰죠. 그리고 50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한 보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중국 내 판매량이 평소보다 8배, 9배 정도 판매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의 힘에 대한 큰 가치를 봤죠. 또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중국 게임이 이제 콘솔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중국이 만들어 온 다른 콘텐츠에 대한 2차, 3차 인식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게 되면 저는 물론 어느 업계에서도 오셨고 이용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좀 하향 곡선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향 곡선이 계속 이어지진 않으리라는 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도 온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저는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인재 양성이나 게임학과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보다 제가 생각하는 좀 저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아쉬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타 산업 대비. 보면 참 신기한 게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서로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엄청 싸우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협력들을 무지막지하게 잘합니다. 예. 상대방 콘텐츠 갖다 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벽이 없어요. 합종 연행한다라고 하죠. 근데 게임 산업을 보게 되면 뭐랄까 업체는 분명히 서울 한가운데에 있고 판교에 많이 있는데 큰 성으로 쌓여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들이 만드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술적인 공개도 적고 언론에 릴리즈하는 것도 굉장히 늘 뭔가 한번 껍데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게임 산업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산업하고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엔터, 교육, 모빌리티, 유통. 케이스를 제가 참여했던 케이스 별건 아니지만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이는 케이스는 제가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하고 연합했던 케이스인데 국내 자동차 회사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로 했었습니다. 사실 국내 현대 기아차에도 몇 번 제안했었어요. 근데 비속어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매번 다 까였습니다. 게임 산업하고 할 수 없다고. 근데 유럽의 자동차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이들이 했던 거는 신형 벤츠 쿠페 출시할 때 실제 물리적인 세계, 취리에서도 했었고 호주에서도 했었고 유럽이나 오세아니아권 주요 도시를 돌면서 대규모 증강현실 게임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 술래잡기 게임이에요. 도망가고 쫓아가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이런 게임을 만든다. 일단 제 큰아이도 게임에서 개발자입니다. 엠모 회사의 2년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물어봐요. 너희 회사에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냐라고 하면 기술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딴 걸 말하는 건가요? 기술적인 거. 당연히 사실 우리 회사 기술력 짱입니다. 아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회사 경영진들한테 이걸 기획안을 올려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했더니 그런 복잡한 얘기를 내 앞에서 하지 말아요. 그래요. 우리 회사 그렇지 않다고. 네, 굉장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회사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디지털 교과도 도입한다 굉장히
현재 초중등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핫한 이슈가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DT. AIDT인데 AIDT도 이런 태블릿이나 이제 PC 기반으로 보급이 되죠. AIDT가 도입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웅진하고 같이 만들었던 플랫폼인데 이미 서비스 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상 구조는 굉장히 게임적입니다. 게임 엔진 썼습니다. 유니티 갖다 썼고 개발자들은 다 게임 회사에서 모셔온 분들이에요. 게임 회사 개발진과 교육학을 전공한 사범대 출신들이 뭉쳐갖고 만든 플랫폼입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거 플레이 시켜보면 아이들은 게임처럼 즐기면서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의 일상을 즐깁니다. 10월 1일 날 여기 이제 추가적인 모듈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건데 뭐 PPL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10월 1일 날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모듈은 여기 영어 교육 모듈이 올라가요. 영어 교육. 그럼 아이가 이제 처음에 뉴욕을 가고 비행기 타고 런던 넘어가고 프랑스 파리, 시드니 같은 데 가면서 그 나라의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움직여서 다니면서 미션도 수행하면서 외국인하고 챗GPT 기반으로 프리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입주과외 선생을 못 구하는 아이들도 뭐 일정 비용만 내게 되면 외국인들을 충분히 만나서 영어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근데 원천 기술은 게임이었어요. 저희가 만들었던 기술은 사실은.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DT를 제가 추진한 작업에는 관여를 안 했었는데 결과물이 나온 걸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건 AIDT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제 기관이 우리나라의 교과서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게임 회사하고 손잡고서 깊게 협의했던 기업은 솔직히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종이책 만들던 회사가 급하게 IT에 어떤 뭔가 씌워놓은 것 같은 아이들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고 아이들의 욕망은 어른처럼 더 다변화되어 있는데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우려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융합은 로봇이나 뇌과학이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게임 회사가 근데 경영 여건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인력도 슬림화되고 있고 어려운데 이 기술과의 융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산업과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 기술들 다 알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기술 인력을. 이후로 제가 꿈꾸는 건 이런 모델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이 로봇이 내년에 LG전자가 출시하는 가정용 로봇입니다. Q9. 예, 저희 팀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 Q9이 이 정도 크기로 들어와서 처음에 집에서 하는 역할은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집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뭐 가전제품 통제해주고. 그런데 이 기계에 그런 역할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 버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 금융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놀이 기능도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 굉장히 무거운 사양의 게임을 만들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현란한 동영상만 얘기하지만 오히려 게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이 폭을 좁히고 이거를 좀 블러링 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 중에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더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산업과의 연결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화면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올해 1월 29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올렸던 물건이죠. 예.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단축 크기 모양의 삽입형 뇌 인터페이스 칩입니다. 현재 이미 미국에선 FDA에선 실험 승인 받아가지고 수차례의 성공 사례가 나타났고 일론 머스크가 수년 이내에 자기 머리에도 이 칩을 심겠다고 했어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저기 창업자 중에 한국인도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저런 인터페이스 기업 중에 하나인 유러블이라고 하는 뇌과학 기업입니다. 근데 뇌과학이 왜 게임하고 연결성이 있냐 하게 되면 우리는 게임을 할 때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거나 어떤 기기를 만져가면서 게임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실험을 할 때 보통 초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전신 마비 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십니다. 그 생각만으로 자기의 생각 갖고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를 실험을 해요. 실험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오겠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런 실험을 할 때 초반에 많이 채택되는 아이템이 게임이에요. 이들이 생각만으로 핑퐁 게임 할 수 있는지, 생각만으로 그 오목이나 체스 같은 걸 줄 수 있는지,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실험의 성공 요인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뇌과학과 게임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경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게임 속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 사이에 지금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접속 경로가 몇 개로 한정되어 있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장비를 연구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상업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사고 속도와 컴퓨터의 작동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구닥다리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속도와 방법을 혁신시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소비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거라고는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또 영향을 받을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도 저는 뇌과학적인 접근이 좀 발생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명단을 쭉 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나 이런 거 간다 했더니 저희 학생들이 보더라고요, 명단을. 그래서 교수님 근데 국회의원분들도 게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난 사실 근데 국회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왠지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 이준석 의원님 하실 것 같다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또 어떤 학생은 왠지 진정호 의원님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않겠냐 이제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끔씩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 장면 이렇게 대포 카메라를 찍혔을 때 보게 된 애니팡 같은 거 게임하는 장면 찍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애니팡 정도는 하실 것 같다라고 학생들은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시는지. 물론 이제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테니스건 골프건 낚시도 현대적인 놀이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이제 산업화된 게임은 약간 디지털 버전인 거니까 디지털 버전의 게임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즐기실까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게임이 좀 문화로서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게임은 문화다라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그런 캠페인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문화란 무엇일까? 문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게임이 문화가 아닌 겁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마치 젊은 층이나 특수한 층이 즐기는 일부의 놀이를 우리가 즐기진 않지만 그들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는 아니지만 만들어주겠다는 접근이에요.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접근입니다. 이거는 뭔가 중독적인 물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의학적인 어떤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제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상적인 공유할 수 있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게임이 갖고 있는 많은 바틀렉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정중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내 취미 중에 게임을 조금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넣어주셨으면. 하루 3시간씩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이라도 게임을 즐겨보시면서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어떤 불편함을 느낄까? 예, 이용자협회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같이 이걸 하셔야지만 저는 거기서 정말 좋은 정책이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근데 쉬운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쉬운 게임은 우리 오늘 저 이용자협회 회장님도 오셨고 모바일 게임 학회 회장님도 오셨으니까 예. 또 근데 쉬운 게임이면서 아까 썼던 16가지 욕망 중에 또 플레이어가 원하는 걸 잘 만족시키는 게임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또 끝나고 나서 대화 한번 해보시죠. 그럼 게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이 하는 거 제가. 그럼 선생님은 지금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 이게 그 안에서 예. 뭔가가 있잖아. 실용적인 어떤 문화가 그 안에 같이 맞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예. 진짜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네. 그게 게임이라기보다도 이게 철학이고 어떤 그 문화 공부가 되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주장하고 싶었던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철학이 느껴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지금처럼 뭐 중국에서 좋은 게임이 나왔다 정책적으로 살짝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참 안타깝게도 게임을 뭔가 만드는 회사의 분들 또는 게임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해 주시는 뭐 의원님들 또는 게임을
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는 언론인들, 과연 이분들 중에 게임이 나의 문화다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 거죠. 사실 그 지점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문장은 경험 기계를 향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람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연구할 때 가장 중심축에 뒀던 개념 중에 하나가 경험 기계였어요. 게임을 연구하건 메타버스를 연구하건 좀 경험 기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경험 기계라는 개념은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인 로버트 노직이 제안했던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30대 후반에 썼던, 그 사람을 이제 철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했던 아나키 스테이트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철학적인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해요. 익스피리언스 머신, 경험 기계. 이 경험 기계가 뭐냐 하면 철학자가 생각하는 상상의 물건입니다. 경험 기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경험 기계를 통해서 고통 없이 낮은 비용으로, 이게 두 개 되게 중요해요. 비싼 것도 아니고 고통도 없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게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해서 물론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 아프겠지만 그런 고통은 잠깐이고 고통 없이 적은 비용으로 막 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제안을 둬요. 너가 할 수 있는 경험은 그 안에서 네가 바랬던 모든 경험, 심지어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계를 우리가 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참 이 논의를 보게 되면 지금도 그런데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게임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떡밥을 던져주지 않는 이상 원론적인 경험기계 얘기만 하면 학생들 대부분 거부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경험기계 채택한 사람들은 왠지 중독자나 매트릭스에 이걸 뒷구멍에 꽂을 것 같은 사람처럼 뭐야 되게 이상하구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게임은 그럼 과연 현재 어떤 위치일까? 경험기계를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쪽으로 바라보는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철학자가 얘기했던 경험기계의 가장 큰 단점은 경험기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나 실제 삶에 있어서 득이 될까 실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경험기계에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달콤한 경험들이고 비용도 합리적이지만 결국 인간 존재에 피해가 된다. 물리적인 세계를 망치는 쪽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험기계를 쓰지 않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게임을 안 즐기시는 분들도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재 경험기계처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게임을 즐기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니? 게임 때문에 공부 못하고 직장 그만두고 뭐 못하고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게임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경험기계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게임이 경험기계처럼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발제에 그 좀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 들고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마지막 학교가 굉장히 와닿는데 경험기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C4I 군사작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40년 전에 군대에서도 C4I를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C4I도 스타크래프트보다 우수하다고 보이질 않아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하니까 나 혼자 하니까 잘 모르면서 그게 전문성이고 나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일상이거든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이 그런 경험기계에다가 지금 이세돌의 그 바둑 두는 것처럼 이렇게 정연화하고 최적화하고 계속 집중을 한다면은 하다못해 선반 깎는 것들 아니면 농사 짓는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더 정밀해지고 최적화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어떤 그 기회도 되고 자꾸 발전하면서 이걸 우리가 레벨업을 해나가는 형태의 이런 코스웍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이 교육이고 사실은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커리어 교육이거든요. 내 산업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것으로서 우리 이 게임 기술들이 증강현실이나 버추얼라이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우리 지식의 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게임들은 판타지가 다 저거잖아요. 먼저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경험 기계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이 판타지하고 간격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 기계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기 레벨업, 내 경력 관리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저도 계속하면서도 이거는 아직도 나는 역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성을 계속하면서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한타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레벨업할 수 있는 경험 기계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저희 학생이 이제 최근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냐 면 전국에 있는 농업 명인들의 데이터를 긁어다가 AI로 학습을 시켰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학습시킨 걸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농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농사를 질 때 마치 수백 명의 명인들을 끼고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했는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 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농장 게임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일단 익숙하고 특히 요즘에 귀농하시는 층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 농업. 이 농업대로만 따라가면 실제 옆에서 컴퓨터에서 키우는 게 농장에서 실제 산출이 되거든요. 명인의 산출물 90%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판타지적인 창의성을 높여주는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처음에 언급하신 국방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지금 약간 고립돼 있거나 오랜 역사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되지 못한 산업군에서 오히려 우리가 게임의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이 굉장히 이미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접목했을 때 좋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고 보고 있고 농업이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초심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처음에 초기교육 이쪽 네. 너무 네.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행사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더 이게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만드는 것들은 저거야. 이게 지금 크게 느낄 수 있는 전문가 오리엔티된 이런 시스템. 지금 저거잖아요. 가상 전투 워게임 같은 것들이 실제 전투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게임이 살아가서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네, 게임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산업적인 융합성이 아까 낮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군사건, 의학이건 다른 분야의 접목이 돼서 다른 산업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질의응답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없으시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 김승수 의원님 계속 기다려주셔서 혹시 포럼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향후 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 네.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별건 아니고 저는 게임 오래 했고요. 옛날에 버블부터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사실 메이플 스토리를 오래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200이 원래 만렙일 때 해서 200 가까이 갔는데 250으로 올리더라고요. 열심히 또 따라가서 240 몇 가지 갔는데 이제 300으로 올려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첫째 속는 기분이 들었다. 200이면 끝날 줄 알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그런가 하면 처음엔 절대로 캐시가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믿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역시 돈이 뭐 전부인 거죠. 캐시 쓰는 게 어차피 뭐 그래서 그런 약속들 안 지켜주면서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사실 게임도 만들어 봤어요. 게임 만드는 툴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총 쏴서 맞추는 게임 올라가면서 만들어 보고 해서 그냥 제가 관심이 많아서 왔고요. 우리 저 의원님 좋아서 왔고 저도 정말 게임에 너무 즐겼고 만드는 데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배우려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슬픈 얘기 하나는 제 아들한테 들었지만
중국 게임 모공인지 뭔지 요즘 난리라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진짜 가봤더니 오늘 교수님이 위기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뭐 제가 뭘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승수 선생님 도와서 하여간 저희가 게임을 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 마지막으로 김승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인 교수님 정말 품격 높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또 앉아 계시는 우리 각 또 게임 관련 단체 협회장님들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우리 게이머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왔다가 또 바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갔습니다만 오늘 유난히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국회윤리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오늘은 이제 창립 총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게임 정책 포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는가 뭐 그런 논의도 이렇게 좀 오가는 원래 그런 자리를 기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상 또 참석하시는 분들상 이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시면서 그동안 20대부터 쭉 우리 게임 정책 포럼이 이어와서 행사했던 뭐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부족한 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면 좋을 것인가, 또 국회 밖에 어떤 행사들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가 1년 정도의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 오늘 일정 이런 것들도 국회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장소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달 전에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성리 의원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1년 우리 게임 정책 포럼의 일정들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서 정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에 또 먼저 인사하고 가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또 게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뭐 거의 다 오늘 참석을 하셨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강유정 의원님 또 전재수 위원장님도 상당히 또 여러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도 21대 우리 문체위 간사를 하셨습니다만 계속 22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체위 내에서도 여야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우리 김기웅 의원님 같은 정말 게임에 푹 빠져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해의 폭이 좀 넓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모신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아직까지는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뭐 또 위원회에 따라서 또 인식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모여가지고 또 많이 이런 기회를 접하면은 서로 간에 또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또 오해는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을 모셨고 또 흔쾌히 또 동참을 해주셨으면 우리 국민의힘 전체 의회는 거의 한 뭐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 한국 게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고, 앞서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몇 가지 진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현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나 방향을 또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은 우리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게임을 이용하는 또 게임 이용자, 게이머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이렇게 모아지는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게임 산업이 경쟁력을 최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를 또 위해 가지고 우리 게임 생태계가 아주 건전하게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